한 주간의 투자 트렌드를 ETF로 알아보는 시간이 있죠.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ETF 시장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확실히 좀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좀 수급 쪽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랬죠.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지난 4주 동안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출되는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205억 달러, 굉장히 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더 수급 쪽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급이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금리 레벨 대응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지금 채권형 ETF 시장 쪽으로도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국내 ETF 시장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 주에 10개 종목이 한 번에 상장이 됐습니다. 예, 한 번에 좀 집중적으로 좀 상장이 됐고, 이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좀 이제 기술주 중심의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됐고, 그 중에서도 이 4개 종목이 차이나 테크,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테마 ETF들이 상장이 된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기술주 중심의 ETF가 집중적으로 상장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상장 ETF들 어떤 ETF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보죠. 네, 어떤가요? 네, 지금 서학개미 우리나라 이제 해외 쪽에서 매수하신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5월 들어부터 조금 이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반대쪽으로 다시 좀 내려가는 쪽으로 이 베팅하는 수요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위가 반도체 숏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정리할 때는 네. 항상 저 반대 포지션, SOXL, 그러니까 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ETF가 항상 이제 1, 2위 순위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좀 수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정확히 언제 유입이 되셨는지는 한 주 동안에 초반에 유입되셨는지 후반에 유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에 꽤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주부터 이런 SOXS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레벨에 대한 대응 자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이게 사실 저희가 테슬라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이게 오히려 매도 상위 종목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대략 저희가 4월 8일, 그러니까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 직전에 저점이랑 비교를 하시면은 예. 테슬라가 54% 정도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기성 자금들은 조금 이제 반대 방향에 베팅할 수 있는 레벨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쪽이 그 하단에서 이제 올라와서 기존 고점 수준까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데, 네.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내려간다는 쪽에 그쪽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예. 채권은 롱에다 베팅을 하시잖아요. 채권도, 예, 맞습니다. 채권은 또 이게 지금 보니까 반대 방향에 대한 베팅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5월 초부터 해서 장기 금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TMF, TLT, 이게 둘 다 이제 장기 국채 관련 ETF들이라 보시면 되고, 네. TMF도 뭐 사실 뭐 요즘엔 많이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이 장기 국채 레버리지 ETF, 국채 금리가 그간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또 거꾸로 금리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계시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저 같습니다. 베팅은 잘한 베팅이라고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의 부담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법안 처리에 대한 지금 감세한 처리나 이런 것들, 미국 쪽에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단기간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부담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후의 그림들은 사실 물가라던가 고용,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 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보시면은 사실 지난주와 또 비슷한 현상들이 일부 이제 상위권에는 좀 있습니다. 네. 코인 쪽인 거죠? 맞습니다. 이더리움 ETF들이 여전히 좀 상위권에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보시면은 이더리움 중에서도 또 이제 레버리지 ETF들이 1, 2,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조금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그게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수익률로? 지금 모멘텀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주 초에 반영된 숫자들이 좀 더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는 조금 이제 수익률, 그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주초에 이제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일론이라는 종목이 아마 저희가 지난달쯤에도 한번 좀 저희가 보셨던 것 같은데 예. 이 테슬라 레버리지 롱 쪽으로 매수 쪽으로 베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저기 보시면 F라고 써 있는 그 종목은 포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 자체는 약간 이제 기존의 산업을 혁신 산업으로 대체한다 이런 컨셉의 ETF라고 보시면 그럼 되고요. 포드에는 숏인 건가요, 저거? 맞습니다. 그렇구나. 포드는 그래서 한 배 인버스라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레버리지 2배로 이제 플러스를 보기 때문에 예. 이게 최근에 사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또 컸기 때문에 네. 저 일론이라는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DLL은 뭔가요? 저거는 이제 델의 레버리지 ETF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같이 보시면은 네. 5위부터 10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 기술주에 대한 포지션들이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보시면 ARM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10위에는 AMD의 이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들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주의 네. 모멘텀들 그리고 특히 이제 AI 쪽에 대한 기대치들이 최근에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이런 단일 종목들 ETF들이 좀 상승이 좀 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위와 7위에 있는 ETF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사실 주초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됐던 부분은 S&P 500 지수에 상장 들어가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네. 이슈가 좀 있었고 사실 어제는 조금 이제 해킹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예. 일단 주초에 좀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 ETF가 상위권에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코인 쪽은 증시에서도 저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맞습니다. 모습이군요. 자, 국내 상장 ETF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국내 상장 ETF들도 보시면은 이제 수급 쪽은 사실 지금 대여섯 개 정도는 여전히 맨날 보시는 단기 파킹형 ETF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식상하실 테니까 더 얘기를 좀 네. 오늘은 패스를 넘어가죠. 하고요. 네, 좀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수급에서 좀 눈이 띄는 게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ETF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덱스 탑5 플러스 TR 종목이 하나 또 눈에 띄실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수형들도 두 개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급청에서 조금 이제 개별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AI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주요 기업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 AI 모멘텀들이 좀 더 주도주 역할을 좀 최근에 해주는 모습들을 좀 반영한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탑5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총 상위 5개, 지금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5개,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전이나 뭐 KB, 현대차 이런 기업들 5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뭐 신한금융이나 뭐 하나금융 같은 종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대형주와 배당주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같이 짜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수급 쪽에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자금들은 어떤 목적이라고 보세요? 조금 더 시장을 좀 집중해서 좀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개 기업들을 일단 깔고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이면은 약간 밸류 쪽, 그 가치주에 대한 포지션들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을 좀 제어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 좀 구축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제 CPI도 발표가 됐고 소매 판매 데이터도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대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협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도만 저희가 좀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움직임들 조금 보면은 약간 이제 그 단기 반등에 대한 경계감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사실 PER 기준으로 21배 정도 이제 S&P 500이 들어왔고, 그래서 영역 자체는 조금 이제 약간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림들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는 그림들이나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들 조금 이제 발생은 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중심의 저희가 포트폴리오는 좀 계속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주들이 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좀 보시는 방향성들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고 미국 반도체 테마 ETF들도 사실 상장된 게 많기 때문에 반도체들 뭐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된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휴머노이드 ETF들이 우리나라의 또 테마 ETF들이 한 4종목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부터 라이즈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미국 그리고 또 이 글로벌에서 한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차이나 휴머노이드가 이번 주에 또 상장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쇼패팅 3배 레버리지를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우리 사학개미 분들 과연 성공을 거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